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 하시고 또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무료 방송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고요. 자, 먼저 자리에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길게 안 할 거고요. 자, 오늘 제가 방송이 있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 바뀐 거 없어요. 저는요.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은 바뀐 게 없어서 어, 특별하게 뭐 새로운 내용들을 전달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한 대표 카톡방에 계신 회원님들 많이 오셨죠? 예, 제가 카톡 내용들은 우리 회원님들 리딩을 하느라고 카톡 내용들은 제가 많이는 못 봅니다. 자주는 못 보는데 간혹가다 지금 글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너무나도 조바심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너무나도 조바심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급하게 움직일 만한 장세가 아니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설날 연휴 전이 될 것인지 후가 될 것인지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차라리 설날 연휴 이후 장세를 대비를 해서 현재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혼조 장세가 나오는 요 구간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팅창에 글 올라온 거 보면은 왜 주가 안 간다는 등, 왜 빨리 안 간다는 등, 또 오늘 코스피 지수 강세 출발 후에 막판까지 선물지수 밀렸죠, 여러분들. 오늘 그 선물 2분목 차트입니다. 아침에 갭상승 출발 후에 잠깐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밀어버렸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밀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빠진 거는 별로 안 돼요. 그죠?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하락한 것은 뭐 코스피는 지금 현재 0.2%, 코스닥은 0.3% 밀린 겁니다. 요거 밀린 거 가지고 뭐 폭락이 나오느니 급락이 나오느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응? 강세 출발해.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어? 곧바로 갈지 안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분명히 아침에 장 출발하기 전에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절대 조급할 필요 없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결국에 아침에 강세 출발 후에 갔다가 하루 종일 주가가 밀리고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친 거예요. 힘든 겁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죠?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뭐 지수 얼마나 빠졌습니까? 선물 지수를 중심으로도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음봉이 나온 정도고 코스피 코스닥도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동안 음봉이 나온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이런 조정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정인 것이고 이런 조정은 오히려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없고요. 지금 한국 증시가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부러 장을 자꾸 눌러대는 겁니다.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장세. 한두 번 봅니까, 여러분들? 어? 이런 시장 한두 번 봅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못 간 거 한두 번 봐요? 그죠? 그리고 미국 증시 못 갈 때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어? 미국 증시 못 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항상 미국 증시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맨날 올라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오늘 하루 가다가 장세가 강세 출발해서 밀리고 미국 증시가 신고가 기록했으니까 오늘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장세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지금 장세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거나 주식을 팔면 주가는 못 갑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개인들하고 기관들은 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고 국내 증시가 아침 저녁에 갭상 출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선물을 중심으로. 선물과 그리고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파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저녁에 잠깐 팔았다가 누가 팔아요?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팔죠? 외국인들 어떻게 됩니까? 선물 중심으로 계속 사잖아요. 또 개인들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눌러버립니다. 또 팔죠? 다시 삽니다. 뭐예요? 흔들기 여러분들.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드렸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렇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흔들기입니다. 흔들기. 일명 뭐예요? 개미 털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설날 연휴가 지금 나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부터. 물론 실질적인 거래는 이틀밖에 안 됩니다만 어? 전통적으로 설날 연휴가 있으면 증시가 설날 연휴 전날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설날 연휴 전에 뭐 주가 폭등이 나오기를 뭐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나올 수도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투자가의 개미 털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공매도. 공매도가 5월 달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가 5월 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물론 5월부터 코스피 200 종목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가 다시 한번 재개되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매도가 5월 달까지 공매도 금지가 5월 달까지 연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해지 차원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돼요.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매도를 금지해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해요. 여러분께 제가 얘기합니다. 공매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매도 너무 많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차피 공매도도요. 기업 가치가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가치가 좋아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도 손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철저하게 공매도가 됐건 일반 주식 매매가 됐건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공매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못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라든가 해지 전략이라든가 전략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금 유입이 일단 멈추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결국에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공매도라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들이고 결국에 외국인들은 뭐예요?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과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개미 털기를 중심으로 물량을 흔들어대고 장을 흔들어대고 개미 물량들을 털어내고 있고 개미들이 털어내고 있는 물량들을 지금 싸게 사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아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기간별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올해 연초부터 작년 말 올해 연초부터 증시가 지금 여기 2021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이죠.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사상치 고가를 경신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아버립니다. 코스피 선물을 주시면 매도가 나오죠. 그죠?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코스피 대형주 물량 팔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외국인들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못 가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물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특히나 코스닥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 그 신성장주가 너무나 많다고 얘기했죠.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워낙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털어내고 있는 거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안 팔아요.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그런 시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선물은 팔고 있습니다만 앞에서처럼 공격적으로 팔지 않죠.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둔 선물 매도가 아니라 눌러대는 형태의 선물 매도가 진행되는 거라면 시장은 안 죽습니다. 시장이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무수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조급함.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얘기예요. 주식 하루 이틀 합니까, 여러분들? 어? 증권시장이 지금 화랑장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 1439포인트 지난 3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지금 증시가 이제 1년, 만 1년 정도 올라갔습니다. 만 1년 정도. 그죠? 앞으로 증권시장은 앞으로 1년, 그리고 2년, 5년, 10년, 50년, 100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증권시장은 계속 열릴 겁니다. 절대 조바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조바심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면 먹을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코스피 종목 먹을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 시장 보니까 또 최근 시장 보니까 먹을 만한 종목이 있다? 먹을 만한 종목이 없다.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종목이 뭐 2200개가 라는 종목이 있는데 2200개가 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일시적인 재료에서 주가가 잠깐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또 추세 상승이 조금 나오는 종목은 손에 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은 지수처럼 이렇게 혼주장세 제자리에서 지리한 횡보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이 혼주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크게 먹을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증권시장 먹을 만한 종목이 많다. 1번. 지금 먹을 만한 종목 없다. 지금 당장은 수익 안 난다. 2번. 한번 쳐보세요. 응? 먹을 거 많다. 1번. 지금 당장은 수익 안 난다. 2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쳐보세요. 예,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한 대표 부방에 오신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종목 저 종목을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장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에서 나 혼자만 수익 내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만 다 깨지는 거예요. 또 옮겨 타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주가 지금 지루하게 답답한 횡보장세가 나오고 지수가 이렇게 가니까 주도주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일부 종목이 개별적인 재료 때문에 펑 이렇게 올라갑니다. 급등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홀랑 털고 이거 똑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윗골이 달고 밀려버리죠. 바로 더 손실이 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또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바닥에 있는 종목 나중에 장대 항목이 나와버려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시장은 설날 연휴 이 장세를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세를 누르고 있고 시세가 안 가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의도된 겁니다. 흔들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일본 증시도 급등하고 일본 증시도 신고가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증시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증시가 아침 초장부터 갭상승 출발했는데 가다가 또 밀리고 가다가 또 밀리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껏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실망하고 지치죠. 실망하고 지치면서 동시에 뭐라 그래? 이제 무서워져요. 이러다가 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주식을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바로 외국이라고 기관들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물량 털죠.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누가 받아가요?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는 거죠. 외국인들 보세요. 아침 주장엔 지네들이 안 좋은 것들 갭상수 출발하니까 다 팔았죠. 코스닥. 그죠? 아침에 코스닥 갭상 출발하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별로 안 좋은 거 다 터버리고 그죠? 바닥권부터 계속해서 코스닥 쪽을 야금야금 챙겨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매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외국인들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외국인들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물량 털고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절대 아니에요. 왜? 미국 증시를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갑니까?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모두 신고가 갔잖아요. 제가 분명히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분명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요,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하원 모두가 통과됐고, 그런 가운데 추가 부양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 민주당이 과반석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정책을 그냥 멋대로만 밀어붙이시지 지금 미국도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부양 대책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분명하게 진정권입니다. 바이든이 코로나19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고 국민 모두에 걸쳐서 면역 체제가 갖출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미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2월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터지는 장세가 진짜 좋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 조정 끝나고 앞으로 터지는 장세가 진짜 좋은 겁니다. 앞으로 터지는 장세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드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시장이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지금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신고가 나오니까 일본 증시도 덩달아서 또 신고가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중국 증시까지 오늘 1.9% 급등이 나옵니다. 고점 돌파 가능성 매우 높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한국 증시만 못 가니까 막 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미국 증시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쉴 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옆으로 더 기어가고 나중에 미국 증시가 쉴 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차라는 건 시차라고 하는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그 시차는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기관들은 돈이 없어요. 개인들은 응집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홀랑홀랑 팔아버리고 이제 주식 안 할래. 바닥에 있는 주도주 그렇게 많이 빠진 주도주들을 바닥에서 던져버리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 막 이 종목 저 종목 쫓아갑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맨날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조급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장에서 누가 수익을 나요?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야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한 대표가 얘기했던 종목들만이라도 보고 있으면 빠지지도 않고 어때요? 대우전자 오늘 9% 올랐어요, 여러분들. 응?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이런 종목도 별로 못 갔고, 그죠? 유니셈이라든가 GST 같은 종목들 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죠?
이런 장에서 혼자만 많이 먹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다니게 되면 결국에 계좌는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절대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조정,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이 기간 조정의 끝에서의 반격은 강력합니다. 여기가 2달 반, 1달, 3개월 정도 걸렸죠. 여기는 절대 3개월 걸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격이 나올 때 이 반격이 생각보다 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반격은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이 동반해서 가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제가 분명히입니다. 1000포인트 시대 조만간에 나옵니다. 1000포인트 시대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다시 흔들어대고 마지막으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1000포인트 시대를 바닥권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설날 연휴 전에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이 장세를 비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장은 되는 장이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주도주가 무엇이 된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주도주 내에서 대장이 어떤 종목인지를 분명히 만들어내고 그 대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면서 분할 매집을 단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안 돼요. 현금 필요 없습니다. 현금 필요 없고요. 주식을 중심으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주식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집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부진하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개인 투자가를 지치는 거예요. 그죠? 개인들 지칩니다. 고객이 이따금 빠지죠? 이제 이렇게 고객이 이따금 빠졌던 자금들이 증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들어갑니다. 기관들, 투신권들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알아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시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채팅창에 글 올라온 거 보면은 징글징글하네, 징글징글하네. 왜 오늘도 빠져? 내 종목은 왜 이래? 맨날 내 종목.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간 거 없습니다. 또 22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한두 종목 튀어 올라오는 거 그거 대응해서 수익 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좋아도 먹어야 되고 안 좋아도 먹어야 되는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장은 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핵심적인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전체적인 전략을 제가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자, 잘 들으세요. 지금 기술적 분석상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요.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치고는 너무나도 견조합니다. 보통 이렇게 단기 상승 후 이렇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이 조정 장세가 시장 기조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강한 겁니다. 3천선을 뚫고 3천선을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한번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집니다. 3천선이 탄탄한 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하방정기예요. 이 정도로 지수가 안 빠지는 장이면 정말 좋은 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증권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증권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행운이에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거는 행운인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고생을 덜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식하면서 이 정도의 기간적이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안 빠지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벗어나가지고 지금 내 종목이 빨리빨리 가기를 바라죠.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도 똑같아요. 우리 회원님들 종목들 상한가 팡팡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안정된 상태에서 시장은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 경계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동안 여기서 샀던 사람들, 여기서 샀던 사람들, 여기서 샀던 수익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팔겠죠.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해내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상 최고점이죠.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000포인트대 마지막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것이고요. 1000포인트 돌파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이건 마지막 차익 매물, 경계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저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렇게 견조합니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시장은요. 여기다가 미국 증시 계속 강조됩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미국은 부양대책, 경기부양대책 1조 9천억 불 규모의 부양대책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대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백신 보급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분명히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확산세가 분명히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증권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인 겁니다. 악재가 없어요. 여러분 악재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장세로 보시면 돼요. 다만 속도입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너무나 빨리 가게 되면 그건 좀 부담이 되고요. 지금처럼 야금야금 가는 둥 안 마는 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현재로 미국 증시는 그런 식으로 완만한 반등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증시가 꺾일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급등 나오고 있고 일본 증시도 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못 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나 좋습니다. 한국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일부러 시장을 눌러대고 일부러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일부러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다. 플러스 공매도 금지가 5월달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항의성 매물이 좀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다시 밀리죠. 원달러 환율이 아직 급격하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은 밀릴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만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뭐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미국 기업들 실적 좋은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너무나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죠? 대규모 경기 부양대책과 추가 부양대책이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코로나는 분명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너무나 좋아요. 증시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새로운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속속들이 백신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은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증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출렁거리고 있는 이 장세를 무서워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답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장세 초반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개인 투자가들 주식 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위치가 대부분 여기 이 정도. 별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이번에 이 위치는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조정을 끝내고 나서 이 시장은 진짜 반등다운 반등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건 이 시장은 이미 1차 상승에 따른 1차, 2차 상승에 따른 기간주를 마무리 있고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것이고 오늘 늘어난 이 거래량 등을 감안하게 되면 설날 연휴 이후 반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이 이게 잡주인지 주도주인지 아니면 주변주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종목들 주변주 잡주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신속하고 좀 더 강도 높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늘 올라도 여러분들의 주식자는 내일도 합니다. 내일 주가 올라가도 그 다음 날도 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올라가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시장에 안 가는데 내 주식만 빨리 가기를 바라지 말고 시장이 올라갈 때 그 상승하는 장에서 소외되지 말고 시장이 살아날 때 남들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수가 빠져도 나는 먹으려고 하고 횡보할 때도 먹으려고 그러고 올라갈 때도 맨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평균적으로 안 납니다.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하고 그러다가 언제입니까? 횡보하다 치고 가거나 하락하다 치고 가거나 이 상승장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이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여기서 상승장이 났을 때 수익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진짜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장에서 지금 당장 먹으려고 하지 말고 치고 가는 요 상승장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시는 분들 3번. 자, 3번. 파이브 g 다 설명드렸습니다. 5G 다 설명드렸어요.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대응하세요. 자,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분명히 형성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걸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내일 당장은 또 뭐 연휴 전날이고 이 장은 어차피 설날 연휴 이후 시장에서 승부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을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예요? 종목이잖아요, 종목. 종목 또 얘기합니까?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들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도주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 주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 구간에서 주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현대자동차, 기아차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기아차는 좀 많이 올라서 안 보고 있고 현대차는 많이 보고 있는데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차피 현대자동차는 애플카도 애플카지만 수소자동차 시장에서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탑픽 기업이라는 얘기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애플카를 안 하더라도 현대자동차는 수소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소자동차와 그리고 수소 발전산업 쪽에서 탑픽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애플이 아니더라도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대형 IT 기업들 아니에요. 걔네들도 다 지금 미래자동차 시장에 다 군침을 생기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쉬운 건 애플이에요. 결국에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처럼 이런 생산 라인 자체가 일괄적으로 형성된 그룹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애플에서 내지는 페이스북에서 내지는 아마존에서 야 우리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올 수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앞으로 그런 재료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 사상체육과 30만원 일단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약간의 기간 주저가 나오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이런 종목은 주도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높고 30만원 돌파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 걸리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더불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이제 부품주로서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 정도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보세요. 조정 아직도 이어지죠, 여러분들.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갈 거로 봅니다. 문제는 뭐냐? 단기적으로 조정이 아직은 충분치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충분하게 조정을 받아야 주가가 더 갈 수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 충분하게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폭과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형주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를 하고 있는 중심 섹터가 어디입니까? 예? 뭐 볼 거 없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섹터는 똑같습니다. 반도체, 수소, 2차전지, 5G, 태양광, 풍력, 백신 수혜주. 백신 수혜주들이 어제 참 분위기 잘 탔거든요. 어제 잘 탔는데 참 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바이든이 아직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소리를 해버렸네요. 그만큼 미국 국민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 방역에 힘써달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제가 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도 지금 하루 100만 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백신 접종 속도도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설날 전후가 아니라 설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백신이 이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와 수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나머지 5G,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 중심에 순환반등 계속 얘기했습니다. 종목들이 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물량을 털어내고 빠져나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들 섹터 유망 주도 섹터가 너무나 많아요. 다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수혜주 내에서도 대장주, 반도체 내에서 대장주, 5G 내 대장주, 수소 내에서 대장주, 2차전지 내에서 태양광 내에서 가장 확실한 대장주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매매로 가야 됩니다. 한두 개 종목에 한두 개 섹터에다가 몰빵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지금 반도체하고 제가 수소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수소를 얘기하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잡으셔야 돼요. 반도체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아니고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미래 가치를 사는 겁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반도체 관련주가 좀 올랐다 보니까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쉬면 어떻게 됩니까?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게 바로 주도주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종목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노래 부르고 있는 종목만 봐도 사이맥스도 안 죽었고 한미반도체도 안 죽었습니다. 그죠? 가서 잠깐 돌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유니셈의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안 죽었죠, 여러분들? 응? 이런 거 다시 봐야 돼요. 반등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네페스, 실리콘웍스, 어버반도체, 주석인지링 다 살아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시장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디램 시장은 디램 가격이 지금 대바닥을 찍고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디램 가격의 강세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요. 다시 갈 겁니다.
다만 언제가 되느냐는 것이고, 걔네들이 가는데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반도체 메이커들의 반도체 시설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반도체 잡으셔야 돼요. 이럴 때 잡는 것이고, 이렇게 출렁거릴 때 종목 선별해가지고 종목군들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소개됐었죠. 그죠? 응? 오늘 같은 거지 같은 장에서도 9% 오른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23만 주 사고 기관들이 43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죠? 자, 대덕전자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얘기했었죠? 들으신 분들 5번. 들으신 분들 5번. 이 종목하고 몇 개 됩니다. 자, 들으신 분들 5번 쳐보세요. 제가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군들 하나도 지금 주가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종목군들에 대한 시각 전략 바뀐 거 없습니다. 그죠? 오늘 같은 거지 같은 장에서도 기관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무려 9% 급등 나오는 거 보세요. 매매 포인트 잘 잡으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매매 하실 분들은. 응? 뭐예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저평가됐고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고 흔들고 무서워할 때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겨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기죠, 뭐. 개인들은 맨날 털리고. 한 대표는 시황을 보고 얘기하고 있고 시황을 보고 대응하는 사람이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대표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걸 모릅니까? 절대 기관 외국인들은 하루 이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일희일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은 진이기고 흔들어댑니다. 그런 개인들은 지루해가지고 지루하거나 무서워 털어내죠. 그거 받고 그냥 땡겨버리는 겁니다. 땡겨버리면 그 다음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 되겠죠?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그냥 주가 가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물량 충분히 담아놓고 앉아서 돈 버는 것이고요. 그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국엔 뭐예요? 기업 내용이 좋고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걔들은 매수를 합니다.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고요. 반드시 반도체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없는 분들, 반도체 관련주가 없는 분들은 설날 연휴가 있지만 설날 연휴 끝나고 나서 설날 연휴 전이든 분명히 여러분들은 반도체 장비주를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위기 아니라 했습니다. 기회라 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를 잡지 못했거나 혹은 반도체 장비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가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뭐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올랐죠. 단기적으로 오른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 오른 건 맞는데 여전히 실적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도체 장비라고 아무거나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OLED 스마트폰이라고 아무거나 매수하시면 안 되고 2차전지라고 해서 수소 관련주로서 아무 종목이나 잡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정말 강력한 실적과 성장성과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5G라고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죠. 5G 가지고는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들입니다. 5G가 못 가요? 5G만 못 갑니까? 다른 종목도 못 가요, 여러분들. 파이브 g 종목군들에 대한 5G 산업은 올해는 분명히 성장 산업 부각이 될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지수가 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5G가 못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5G는 일부 종목을 정리를 해서라도 가는 종목에서 한번 따라 붙고
나중에 5G가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그런 조짐이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잡는 전략도 분명히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 한번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까? 시장에 맞춰 대응할 줄 알아야 되겠죠? 5G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5G가 없으면 인공지능 필요 없고 자율주행차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 없어요, 여러분들. 5G만 못 갑니까? 어떤 건 가요? 시장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5G만, 여러분들이 2차전지만, 여러분들이 일부 반도체 종목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못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시장의 흐름을 자꾸 보면서 가라. 지금은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이들 종목이 똑같은 출발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건 올라서 옆으로 기어가건 내지는 잠깐 빠져서 옆으로 기어가건 간에 얘네들은 지금 똑같은 출발선상이 있어요. 앞으로 누가 먼저 갈지는 누가 모릅니다. 백신이 먼저 갈지, 반도체가 먼저 갈지, 5G가 먼저 갈지, 수소가 먼저 갈지, 2차전지가 먼저 갈지, 태양광이 먼저 갈지, 풍력이 먼저 갈지 몰라요. 지금 얘네들 섹터 중에 추세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이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의 순환 상승은 계속 나올 겁니다. 모멘텀이 나오거나 수급으로 가거나 분명히 얘네들은 같은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시세가 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들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이들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어떤 섹터가 먼저 가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들고 있는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반도체만 들고 있다고, 무조건 수소만 들고 있다고, 무조건 5G만 들고 있다고 아무 종목이나 가는 장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종목을 분석하고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좀 늦게 가더라도 결국엔 순환하면서 다 올라갈 겁니다. 왜? 미래 신성장 산업이고 미래 성장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거의 다 대바닥권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로 올라간 종목들은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물론 올라갔던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분명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다. 그 중에서 반도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수소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들도 이 수소 산업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고 글로벌 탑픽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집중적으로 성장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보다도 그 시장 규모가 월등히 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TV 방송에서 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 뭐 S 퓨얼셀,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좀 뭐 효성그룹 좀 많이 올라서 방송이 안 나갔고 최근에 뭐 JNK터, 뭐 한국가스공사, 뭐 상하프론테크, 동아성 뭐 이런 종목까지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기타 풍력과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라든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신한 앞바다가 지금 48조 규모의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한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도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종목별로 순환 반등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시장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 SK 디스커버리도 얘기했었죠. 요 SK 디스커버리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과 더불어서 수소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복합적인 재료들도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디스커버리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어제 그저께 지금 대덕전자 얘기하면서 현대차 그리고 대덕전자 얘기하고 SK 디스커버리도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져도 무방한 종목이고 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같이 지수가 혼조장세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주가 상승을 기대하지 말고 설날 전후로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본격적인 상승장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시장은 죽지 않는다. 갈 수밖에 없는 장세다. 주도주도의 본격적인 반등장에 대비를 하자.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반도체 장비주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얘기했죠.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정말 경쟁력과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잡아야 되는 종목 많습니다. 제가 뭐 GS도 얘기했고 뭐 유니셈도 얘기하고 있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 하고 수소는 또 한 번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보다도 더 커요. 전기차 관련주는 저는 요즘에 잘 안 봐요. 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성장성과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거 이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수익을 많이 줄 거로 보고 있어요. 전기차는 별로 안 봐요. 대신에 수소 자동차 관련주, 수소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5G는 한 대표는 아직 포기하진 않았다. 분명히 저는 5G 관련주들을 탑픽 종목을 지금 저는 다 선별을 해놨고 5G 관련주 반등 포인트 분명히 잡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누구는 어떤 전문가들은 5G를 팔아서 바닥에서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종목을 선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5G는 분명히 이 강세장 속에서 지금은 소요되지만 나중에 빛을 발할 때 언제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워낙에 주가 수준 자체가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언제 튈지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5G는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다만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통해서 몰빵하지 말고 수급 조절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그런 유도리가 없으면 주식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풍력과 태양광 이쪽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없거나 수소 자동차가 없거나 수소차 관련주가 없거나 내지는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있고 수소 관련주 제가 얘기하고는 주도주 섹터에 포트폴리오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특히나 그들 종목이 포트폴리오 없고 맨날 잡주만 있고 뭐 코스피 시장에 대형주 뭐 은행주 증권주 이런 거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절대 이 시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대형주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형주들도 일부 종목은 제가 현대차 얘기하고 있죠. 일부 종목은 승부를 걸어도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쉬었다 다시 갑니다만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대형주들도 갑니다만 그러나 중소형주 주도 섹터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더 강력한 시세를 이끌어낼 거예요. 그것만 아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짜라. 그리고 없는 분들, 주도주가 없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추석 연휴가 설날 연휴가 나흘이죠. 나흘인데 지금 여기 우리 운영자님이 올려주셨죠. 지금 가입하시면 VIP 가입하시면 추석 연휴 기간은 무료 기간이기 때문에 다 연장됩니다. 아시겠죠? 설날 연휴 설날 연휴 4일입니다. 4일은 자 무료 기간 요거 다 연장된다고 합니다. 연장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 지수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지만 이 쉬어가는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내일부터 해서라도 종목군들은 분명히 매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의 흐름이 강세가 나올 것이고요. 설날 전후로
백신 투약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설날 연휴 이후에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VIP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설날 연휴 기간 연장 드린다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설날 연휴 전에 여러분 VIP 오실 분들 오셔도 되고요. 뭐 정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실 분들은 설날 연휴로 오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인 반등장에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자,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평선 넘는 잘하신 거고 여러분들 정말 주식으로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렵고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려고 하더라도 알아야 인내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식이 그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고 이겨내고 기다린 만큼 이 주시장은 정말 그 결과는 큽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까지 왔고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증권시장이고 이 증권시장의 화랑장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이 강세장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단 1%에서 3%밖에 안 돼요. 진짜 강세장 속에서 수익다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 3% 이하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강세장을 만끽하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98%, 97% 개인 투자가들은 아직 손실은 안 나요. 강세장이기 때문에. 수익 나도 5%, 10%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꺾여버리면 바로 계좌가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최대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1%에서 3% 투자자가 되어야만 이 시장에서 소요되지 않고 최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올해 30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해가지고 운 좋아가지고 잠깐 수익 나는 경우는 있어도요. 거의 99%는 개인 투자자들 이상 절대 못 따라가요. 보세요. 어제 오늘 같은 장에도 장 안 빠지고 있는데 다들 조바심 내고 무서워하시잖아요.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이야 제가 이 시장 이런 장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시장 좋아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죠. 또 신규님들 오시면 포트폴리오 30개, 40개씩 있죠. 50개씩 있죠. 안 되는 종목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은 가져가고 과감하게 정리한 자금 가지고 지금도 이 구간 아마 내일은 매집 전략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이 구간 이게 지수가 워낙에 진이기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같은 주도주들 중에서도 어디가 먼저 주도 대장주로 등극할지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걸 지금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대장주도주가 확인만 되게 되면 바로 신규 회원님들은 뭐 주식 뭐 70%, 80%한 이틀 만에 다 들어가죠. 이 구간입니다. 기가 막힌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고 또 신규로 지금 주식시장에 배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구간 지금 주식 던지고 도망갈 단계가 아닙니다. 고객예탁금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고객예탁금 빼가지고 달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고객예탁금에다가 자금 돈을 넣고 주가 매집,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게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한 대표 여태까지 시황 틀린 적 있어요? 없죠? 이런 걸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동료분들이 무서워할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1%에서 3%의 성공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한 대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대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무섭다. 나는 스스로 잘 안 되겠다라는 분들은 말씀드렸죠. 설날 연휴 휴일 동안 그 4일 기간을 연장을 다 드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이 장세 VIP로 가급적이면 오셔요. 오시고 VIP로 오셔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한 대표님 왜 당장 주가 안 갑니까? 매수하자마자 주가 안 간다고 뭐 그러실 분들 절대 오지 마시고 느긋하게 공댕이 차분하게 앉고 느긋하게 한 대표하고 차분하게 앞으로 설날 연휴 에 본격적인 강세장에 대비할 분들은 이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입니다. 이 장은 죽지 않는다.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은 자, 777번 치면서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시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0대 단타 치는 사람들보다 중장기 매매는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기사 보여드렸었죠? 길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수익은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수익은 그동안 나왔던 수익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그걸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과감하게 자신있게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